안전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에 가격표를 붙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자들이 홍수나 범죄 같은 위험의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러니까 달러나 파운드 또 원화로 그 가치를 매기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위해 얼마를 내시겠어요? 라고 직접 묻는 대신에 그들의 실제 행동, 특히 어디에 살기로 결정하는지를 관찰해서 이 문제를 푸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서울입니다. 2010년과 2011년에 기록적인 폭우로 정말 큰 피해를 입었었죠. 이 재난은 서울의 주택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주택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뭘까? 과거에 우리 집이 실제로 물에 잠겼던 그 경험일까? 아니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기는 위험지역입니다 라고 지정한 정보일까? 이 둘 중 어느 쪽이 더 셀까요? 자, 결과를 한번 보시죠. 정말 놀라운 차이가 드러납니다. 실제 침수 경험은 주택 가격을 약 0.76% 정도 떨어뜨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효과가 좀 더 사라졌어요. 그런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위험 지역은요, 가격을 무려 2.79%, 거의 4배나 더 큰 폭으로 떨어뜨렸고 그 영향은 사라지지도 않고 지속됐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개인의 기억보다 공식 데이터를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인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2014년에 서울시가 이 홍수 위험 지도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소유주들은 당연히 공포에 떨었죠. 이거 공개되면 우리 집값 폭락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시장은 아주 잠잠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수수께끼죠. 아니, 이제 위험 정보가 만천하에 공개됐는데 왜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가격표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럴 때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헤도닉 가격 모형, 히도닉 프라이스 모델인데요. 이 방법론은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처럼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들, 소위 비시장제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집처럼 복잡한 상품의 가격은 눈에 보이는 특성들, 예를 들면 평수나 방 개수 같은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들, 그러니까 깨끗한 공기나 안전 같은 것들의 가치가 전부 합쳐져서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은 일종의 분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주택의 총 판매 가격에서 시작해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면적이나 방 개수 같은 물리적 특성의 가치를 싹 빼냅니다. 그 다음엔 지하철과의 거리나 공원 같은 입지적 특성의 가치도 빼내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가치를 제거하고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게 바로 홍수 위험 같은 보이지 않는 요인의 암묵적인 가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서울연구가 밝혀낸 건 이거예요. 공식 지도가 공개되기 훨씬 전부터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그 지역의 홍수 위험을 어렴풋이 알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지도가 공개되어도 추가적인 가격 폭락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 헤도닉 모형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범죄입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인데요. 약 200만 건의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아주 상세한, 그야말로 우리 집 앞 길 수준의 범죄 데이터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목표는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더 안전한 거리에 살기 위해 얼마를 더 내는지, 혹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얼마의 할인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분리해내는 거였죠. 분석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리에서 10명당 반사회적 행동, 그러니까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게 한 건 늘어날 때마다 그 거리의 주택 가격이 평균적으로 0.8%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더 심각한 범죄는 어떨까요? 10명당 강력 범죄가 한 건 늘어날 때마다 주택 가격은 무려 1.6%나 하락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이 강력 범죄 위험을 반사회적 행동보다 정확히 2배 더 비싸게, 그러니까 2배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강력 범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마이너스 1.6%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기타 범죄 순입니다.
시장이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가격 차이를 두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집 앞길이 아니라 그냥 좀 더 넓은 우리 동네의 범죄율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 효과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할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국지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내 집 앞, 내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분석이 그냥 재미있는 숫자 놀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실제 세상에, 특히 정책을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안전이나 쾌적함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정책 입안자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홍수 방어벽을 쌓는데 얼마를 투자해야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높은지, 또는 경찰 인력을 늘리는 게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하는 모든 선택, 즉 집을 사고 파는 그 모든 행위가 결국 모든 것에 대한 숨겨진 가격표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표는 우리 사회가 무엇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진정으로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장부가 아닐까요?